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전환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 대전환 가운데서 내 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그러니까 리부트, 그러니까 재시동, 재가동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 세 번째로는 그 공식을 가지고 내가 살려면 리부트에 관한 나의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죄송하네, 5파트네요. 그리고 그 리부트 신호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달리는 뉴 러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그 뉴 러너가 되기 위해서는 바뀌어가는 세상에 그 디지털화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뉴 휴먼이 되어야 한다라는 5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는 대전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 김미경 씨는 말하기를 갈 수 없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라.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아까 여러 발표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2, 3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인류에게 닥쳐오고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또 시작됐기 때문에 이 간격이 오히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졌지 결코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뭐 사스든 메르스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 아까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 에이즈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간격이 뭐 15년에서 10년 단위였다가 7년 단위였다가 2, 3년 단위로. 그래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시점이 그 티핑 포인트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막 한꺼번에 닥쳐와요.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닥쳐오기 때문에 그 끝이나 어떤 과정들을 잘 볼 수가 없죠. 아주 미비하게 보이지만 어떤 한순간이 되면 갑자기 극적으로 그것이 변화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질서를 잡아가고 투명해지는 시간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티핑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닥쳐와 있는 이 시간대가 우리에게서는 티핑 포인트다.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뉴 노멀 시대로 가는 그 시점에 지금 도래해 있다. 그래서 이전 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갈 수 없는지를 묻는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시간이 되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러면 이런 혼돈 속에는 혼돈만이 있냐? 아니라 그 혼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질서가 계속 있다. 혼돈이 단순한 혼돈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그 질서를 발견하고 내포되어 있는 질서 상태가 있으므로 지금 상태가 질서를 잡아가기 이 직전 타임이 골드타임이다. 그래서 골든타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재난 상황에서 5분 안에 재난 현장에 가서 그 재난 상황들 해결해주는 그 타이밍,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혼돈처럼 보이지만 질서가 내포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에 나는 혼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전환이 막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강의를 못 가.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미경 씨는 우리처럼요. 그래서 나는 강의를 많은 사람에게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못 하시니까 너무 힘드시죠? 한 번도 못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는 못 간다고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안 간다고 결정을 하겠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판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또 다른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컨텐츠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혼돈 가운데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이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그러니까 재가동, 재시동을 걸 수 있는 4가지 리부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컨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을 넘어서 온컨택트로 세상을 연결하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생존거리이다.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밖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나는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기본 욕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동기부여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세상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 사역으로 좀 연결해 보면 지금 저희도 강의를 못 가는 상황이 아니고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사역이 닫혀져 있는 것만 같은 이때에 우리도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디지털 장비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좀 그 연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벽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 조카가 어렸을 때 그 변신 로봇을 갖고 놀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로봇 그림을 하나 놨는데 자동차였던 어떤 그 장난감이 갑자기 로봇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체득화돼서 완전히 바뀐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새로운 모형을 보는 것처럼 바뀌어진 상태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 두 번째 리부트,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중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좀 접목해 본다면요. 다가가는 사역이 아니고 저희는 갔던 사역이잖아요. 육체적으로 그 세상으로 나가는 열방으로 나가는 사역이었었는데 이제는 직접 나가는 그 몸으로 나가는 사역도 하지만 그 디지털로 나가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먼저 그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사역을 좀 해야겠구나. 만순 사역자는 본연의 자세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그 겉모습, 몸으로 가서 뛰었던 사역에서 변신해서 디지털화된 기술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나. 그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줌 같은 사역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리부트 세 번째 공식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아라. 그래서 외부적인 변수는 계속 우리의 일을 끊으려고 해요. 상황적으로. 하지만 그것에 잘 훈련된 사람들은 유연화된 업무 가운데서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저희가 한 4달 정도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에 익숙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익숙했던 분들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지만 체력이나 어떤 에너지와도 비례되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전에 잘 돼 있던 분들은 많은 책들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열번 가니까 막 세네 분들은 굉장히 못 알아볼 정도로 살도 뺐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기술들을 또 익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주도적인 인디펜던트의 독립적인 워커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널브러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워커로서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기 위해서는 코어 컨텐츠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 내면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컨텐츠들이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상황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그것과 함께
혼자만의 독립적인 워커이지만 네트워크적으로 잘 연결돼서 이것을 같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김예경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역에 좀 접목할 것들은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지속적으로 말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이미 이제 저희 좀 하고 있지만 그 연구에 필요한 참고 도서나 권장 목록들을 열람하고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우리 사역과 연관돼 있는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그분들의 먼저 갔던 길들을 좀 들어보고, 또 디지털 교육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우고, PPT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만드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기술들도 사역 안에서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기술 교육이 필요하고, 또 재정에, 여기서는 제가 다루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투명성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제가 이 파트에서 좀 생각이 났던 것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 워커로서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역의 디지털화와 간사 개인의 사역과 또 사역의 성장을 위해서 펀드를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지원되는 그 사역적인 그 재정 지원뿐 아니라 간사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이 후원 펀드로도 일으키지만 사역 안에서도 펀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면 상황에 굉장히 그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냐, 이 세이프티에 관한 문제였어요. 마스크도 썼었을 때 이게 3중 마스크지만 비말을 정말 차단해 줄 수 있는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육지나 해외를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걸렸냐 안 걸렸냐, 그것은 나의 건강에 대한 안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전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 이제는 생존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의무가 아닌 생존 투쟁을 걸고 이 세이프티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선진국으로 갈 수, 어떤 이제 석학들은 선진국 발판을 밟았을 수도 있다라고, 백신문 개발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잘 안전하게 대응을 했고, 모든 것들을 국경 차단이나 도든 이렇게 발생했던 대구를 차단하지 않고도 그 상황들을 잘 극복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안전함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직결되고 그것이 국가 위상에도 얼마나 타격을 주고 또 영향을 미치는지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나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도 이 세이프티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빼놓고는 사역이나 비즈니스나 국가 경제나 국가 안보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리부트 공식을 써내는 것을 배웠다면 이것을 세상이나 사역에만 아니면 그 사업장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리부트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라. 첫 번째는 엔진을 켜고 리부트 하라는 건데, 코로나 세상 이후로 넘어가려면 이전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후로 넘어가려면 내 직업, 말씀사역자라는 YM 간사, 열방대학 간사라는 그 골격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체성은 갖고 있지만 정체성을 덧입히고 개발하고 또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을 바꾸라는 얘기들을 이 김미경 씨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쓸모 없어진 내 능력들을 다 버리고 그 빈자리에 내가 오랫동안 습관처럼 관행처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내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책만 보고 발로 뛰지 않고 어떤 컨텐츠들을 접하지 않고 그냥 공부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들을 디지털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좀 접목시켜 보려는 거면 제가 이제 접목시켜 보면서 제가 이제 질문이 됐어요. 우리 사역과 열방대학의 묵은 관행은 무엇인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버려야 될 관행들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열방대학이 대학인데 성교훈련원과 쌍둥이인 그 대학인데 이 대학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교훈련원이라는 정체성도 잃지 않으면서 DTS와 두 번째 또 세컨스쿨, 서드스쿨을 문턱을 낮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 관행이나 어떤 그 커리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직 결론을 잘 못 냈고요. 아이디어는 없고요, 아직.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3주 세미나 첫 주 들어가면서 멘붕이 오는 거. 그 귀납적 세미나를, 그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접근법을 좀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쉽고 재밌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그것들을 연구법이라는 건 골격에 남겨두면서 새로운 것들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한 시대에는 시나리오가 빛난다. 그 영화를 찍을 때도 그러니까 배우들이 매번 감독 때문에 영화를 선택하는 명배우들도 있지만 시나리오가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선택했어요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도 대박을 칠지 쪽박을 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불확실한 시대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빛이 나는 거는 잘 짜여진 탄탄한 시나리오가 빛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일시 정지된 것 같은 이러한 일상 가운데 대응책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세상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핵심 역량을 잘 보강하고 덜어낼 것들은 하루빨리 저희 이제 프로세스 하면서 했던 가지치기 했던 것처럼 잘라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져갈 것과 버려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과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않을 것들을 구분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내 코어 근육, 핵심 역량을 과 연결해서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시놉시스를 한번 써봐라. 리부트 공식에 의거해서 한 10줄 정도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라. 핵심 줄거리를 짧게 요약을 해봐라라고 김진경 씨는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라. 그래서 생각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거를 작성을 해서 이 시놉시스를 이야기처럼 만들어놨던 것들을 나의 시놉시스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종이를 작성하고 바로 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상화된 목록을 현실화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 힘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조금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애정지를 들어가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할 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좀 연결을 시켜본다면요. 사역 안에,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역 안에 개인의 장점, 단점, 은사들을 서로 파악해서 그것들을 개발시켜주는 시놉시스를 한번 작성해보는 것들이 어떤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쓰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열방대학에 그 사역할 때 홍성건 그 형제님이 대표하실 때 저희 간사들이 A동 강당에서 수요 미팅을 하자 했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A4 용지를 모이자마자 나눠주시더니 비전 선언문이라는 걸 쓰라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간다, 어느 나라 가서 뭐 아프리카 가서 나는 뭐 교회 개척을 하고 뭐 예배 중보기도 학교를 열고 뭐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나라를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참 멍 때리고 있는데 성현재님이 이름 쓰고 사역 이름 다 써서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빨리 제가 막 정신없이 썼던 게 지금 센터에 오기 전에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보니까 그 일을 제가 거기서 10을 썼다면 센터가 이미 3, 4를 하고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서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투두리스트 작성을 한번 해 보았어요, 제가.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쓸 때, 세 번째가 빠졌네요. 세 번째, 시나리오 쓰는 법이었고요. 네 번째, 리부트 시나리오를 쓸 때, 추격자가 돼야 된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선두주자는 있어요. 세상을 읽거나, 말씀 사역을 하거나, 어떤 로봇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몇 프로 안 되는,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죠. 사이클 저희 집 앞에도 많이 지나가는데, 선두주자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한 무리가 가요. 그리고 또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지나다면 또 한 무리가 가요. 그래서 추격자는 아주 극소수다. 아니, 선두주자는 극소수다. 대부분의 인류는 추격자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그것이 가장 빠른 도전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늦었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조금 앞설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당장 앞선 선두주자를 추격할 수 있는 이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미경 씨가 하는 얘기 중에 남들의 첫날과 나의 첫날 비교는 출발의 지장만 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종착점이 중요한 것이 언제 시작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 열심히 달려갑시다. 두 번째, 추격자가 되는 세 가지 비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추격하는 그날 바로 속력을 내야 된다. 자,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누구를 할까요? 다음 우리 센터장님이신 정우 간사님, BCC 소그룹 간사님, 저분을 쫓아가고 싶어요. 저렇게 말씀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병현 간사님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정우 간사님으로 쫓아가고 싶어요. 근데 가려니까 너무 많은 세월과 너무 많은 노력과 너무 많은 성경 지식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늦었다, 조금 뒤처졌다 생각하는 그것이 추진력이 돼서 당장 시작하는 그날이 속력을 내야 된다는 거. 시작해야지.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해야지. 오늘 아침은 먹고 점심부터 해야지. 아니야, 오늘 저녁까지 먹고 잘 먹고 파티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라 결심한 그날에 속력을 내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력을
시작하는 그날에 내야 된다. 그것이 결단의 증거가 또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쫓아갈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연료가 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추격자는 다 가상이고 다 가짜 추격자일 수 있지만 진짜 추격자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 약간 늦었지만 그 결핍이 추진의 원동력이 돼서 끝까지 간 사람만이 진짜 추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사역과 저한테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이 없다. 작은 것이라도 당장 오늘 12시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하자. 성취감 맛보기. 그래서 그리고 시작했나? 시작했는가?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끝을 보십시오. 네 번째 파트, 큰 파트인데요. 새로운 뛰는 사람,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고 김기경 씨는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나란히 걷고 있는, 뒤쳐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로서, 동반자로서 나란히 걷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직시 교육이다. 이 직시 교육이 곧 그 재교육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교육받고 또 공부하고 즉시 생활에 적용해라. 네, YM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일상에 곧바로 적용해라. 두 번째는 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거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배운 것들을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나에게 교육하고 일상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것들. 그러니까 재교육. 세 번째는 올드 러너. 여기서 올드 러너는 뭐냐면요. 김미경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3, 4년, 대학원까지 한 7, 8년 배운 그것을 가지고 이전 세대들은, 그리고 저희 같은 세대, 지금 세대들, 2, 30년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세대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 러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배우지 않으면, 재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에 나란히 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란히 걷기 위해서 직시교육,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역에 접목해 본다면 성경 연구와 함께할 디지털을 교육을 재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민식 간사님 같은 분들이 저희 불러놓고 이제 하든가. 그리고 디지털 사역을 겁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HDBS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겁내는데 하니까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실수는 처음에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간사 개인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익히고 그것을 사역에 적용해 보는 거. 배움의 기회는 사역과는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내 사역과 지금 직접 연관성이 없어요. 음악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어떤 그 메디컬적인 그 공부를 하는 건 직접 지금은 연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다 강의 해보시고 아실 거예요. 많은 정보와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강의가 더 풍부해진다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어떤 강의의 힘도 가져온다는 거서 꼭 성경 연구뿐 아니라 미술, 음악, 또 어떤 그 몸을 쓰시는 분들과 많이 그런 것들에 공부하고 접해보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해서 머리를 쓰니까 손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손은 좀 많이 쓰고 싶고 또 저는 투두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 HDBS가 없는 저녁 시간에는 나가서 많이 걸어요. 몸을 써요. 머리를 쓰니까. 제 한계에 맞게. 그리고 대학이나 학위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경 씨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대학 졸업하려면 3, 4년을 기다리고 군대까지 갈 거면 7, 8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다. 왜? 기업은 돈이 시간인데 그 시간을 기다려서 그런 대학생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을 썼는데 현장에 투입해보니까 현장 기술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기술을 배웠던 사람은 현장에 투입해보니까 곧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20살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학위나 대학이나 이런 명문 대학이 사라질 거다. 수년 내에. 이미 미네르바 대학의 2014년도에 제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리포트를 보고서 거기서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기도 전에 1학년 때부터 이미 기업체에 뽑혀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무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57세 김미경이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 파이썬이 무엇이냐면요. 컴퓨터 언어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들었을 때는 C 언어, 자바 프로스, 스크립트 이런 컴퓨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수학할 때 10진수로 되잖아요. 9가 돼서 10이 넘어간 두 자릿수도 넘어서 1, 0을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 언어는 1과 0으로만 되어 있는 2진수를 쓰거든요. 근데 이 파이썬은 그거보다 더 쉽게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쉽고 또 버그가 아니라 뭐죠? 뭐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용어인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왜 배우냐? 이 디지털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생계에도 이제 위협이 된다는 거죠.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비대면으로 할 때는 그냥 가서 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해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유튜브나 어떤 앱상에 올리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앱이나 유튜브에 맞는 언어로 이 전문가한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력으로 있던 것이 현실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돈으로도 연결되는 것들을 자기가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 서비스에 당사자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것이 일상이 되도록 디지털 연습을 수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만의 공부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밑에 저장하기에 보면 파일처럼 섹션별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지는 않지만 그 파일에 예를 들어 오늘 줌에 관한 거면 줌에 관한 그 동영상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밑에 파일 새롭게 제가 또 만들면 거기는 창세기에 대한 걸 넣고 싶으면 창세기에 대한 넣고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상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 교실을 만들으라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뉴 러너가 되어서 일자리를 구할 때는 세 번째로는 함께 성장할 나만의 팀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시교육, 재교육을 드라마틱하게 아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다. 김민경 씨가 이제 이걸 맨 끝으로 빼셨어요. 이 챕터를.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디지털 세상이 오고 온 컨택트의 세상이 오지만 결국은 소망은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전 좀 느꼈거든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다. 결국은 디지털 세상, 온라인 세상이 되지만 대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시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내가 살고 싶은 미래를 이미 일상이 된 사람. 근데 제가 저보다도 이제 저희 아이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청소년기를
걷고 있잖아요. 그 간사님들 아이들이 아니면은 그 초등학생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대학을 판방한다든가 뭐 의사를 하고 싶으면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 한 아이가 그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미국 변호사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 소망하고 희망하는 장래 희망을 이미 이룬 사람들, 그리고 그 대학, 서울대, 연대, 뭐 장신대, 뭐 서울신대 같은 데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가보는 거. 그래서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현실이 된 것처럼 경험해 줄 수 있는, 이미 그것을 현실화시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시너지가 많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만나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가슴이 뛰고 소망이 일고 내 꿈이 굉장히 작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바꿀 만한 꿈이다라고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다른 분야. 제가 이거는 진짜 동감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청년 사역할 때도 얘기했는데 같은 분야 사람만 만나지 말라. 생각에 한계가 있다. 사고가 넓혀지지도 깊어지지도 않는다. 여기서 안 풀리던 것이 A가 안 풀리던 것이 Z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던 뭐 예를 들어 뭐 출국 계획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안 풀리던 것이 미술 공부했던 동생, 제 동생, 사진 하시는 저 외삼촌, 그리고 법관으로 있는 친척들을 만났을 때 뻥 터지게 풀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관계하는 젊은 그 간사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다른 사역 간사, 완전히 다른 사역 간사들 좀 많이 만나라. 분명히 연결성이 있다. 그것이 사역의 윤활유를 가져오고, 열방 안에서 도움을 청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시너지를 오고, 사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서로 안에 이해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과 저한테 이제 연결시켜 볼 때, 사역에 필요한 책도 읽자.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지만, 타 사역 사람과 예체능, 이공계, 사업에 종사하는 분,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성공하신 분, 실패하신 분도 만나보자. 그리고 머리 말고, 우리는 머리를 많이 쓰니까 몸을 많이 쓰는 사람, 트레이너 같은 분 만나자. 제가 관계하시는 분들 중에 트레이너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만나면 많은 영감도 얻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뉴러너가 되어서 일자리를 구할 때는 네 번째가 있는데, 미래를 꿰뚫는 촉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 이거 저 같은 사람은 좀 두뇌가 잘 못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 방법이 있다. 뭐냐면은 직시 교육의 마지막 교육법인데, 책이나 각종 정보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는 건데, 김미경 씨는 이제 유튜브를 보려면 그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선택했던 게 인테리어 관한 그 동영상을 하나 보면은 그 밑에 인테리어 관한 것만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꽂히게 되는데, 신문을 보게 되면 한 지면 안에 여러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포털 사이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들만 헤드라인으로 빡빡 뜨는데, 신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페이퍼적인 것도 보지만 또 책도 보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인 앱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거다. 이 공부에는 자기 분야뿐 아니고 다른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리포트를 읽어라.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 번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게 하는, 이해하게 하는 독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 건 미래 사회를 다룬 책들도 있지만 인류 역사에 관한 인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저희도 그런 책 하나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에 사신 책 중에 몇 권. 그리고 디지털 이것은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책들도 꼭 읽어야 되고 경제에 관한 거 그리고 이미 미래를 걷고 있는 그곳의 CEO 회장님들의 관련된 어디지? 아마존이나 저기 알리바바나 구글이나 이런 창시자들이 쓴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좀 읽어라. 그리고 또 그 회사에 관련된 책이나 어떤 다큐나 이런 것들을 좀 봐라. 제가 지난주에 카카오 회사를 취재를 한 그거를 영상을 봤어요. 회사가 저런 회사가 있구나 정도로 놀랐어요. 이제 관점을 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5번째 큰 섹션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가 돼야 된다. 어떤 철학자? 공존할 수 있는 철학자인데 그것이 뉴후먼, 새로운 사람이 미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코로나 자체도 인간의 어떠한 만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기후 변화와 생태 파괴로 인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변화 우리에게 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이 시그널을 보내고 이 타이밍이 골든아워다. 그래서 대부분 좀 아까 얘기했지만 전염병 뒤에는 항상 인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병영 간사님이 이 책을 소개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박경림 선생님이 인간이란 모른지기 자연이 내어준 이자로만 삶은 꾸려야 된다. 그것을 이자 이상을 침범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침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미경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부터 실천해야 되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남기자. 그리고 좀 돈을 더 쓰자. 친환경 페인트나 친환경 세제, 친환경 화장품, 친환경 여러 가지들은 에어컨 이런 거는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쓰자. 당장은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것이 뉴후먼, 공존의 철학자로 가고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불편하자. 불편 비용을 지불하자. 그래서 이것을 사역에 또 저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이미 적용하고 있고 적용해봤으면 한 것들이 뭐냐면 사무실 저희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일회용품 컵 사용 제한하는 것과 저는 물티슈도 이제 사무실 잡으니까 안 사다 넣으려고요. 그리고 비닐 사용 제재 시장 바구니 이제 쓰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바꾸고 있는 건데 주방 세제를 제가 플라스틱 물비누로 썼다가 고체 비누로 바꿨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6개월 쓰고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1개를 거의 다 쓰고 제가 갈등이 했어요. 그냥 물비누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거 살까 말까 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게 나와서 그냥 고사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매번 버려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물을 끓여 먹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수를 사 드시잖아요. 배달해서 아니면 직접 사서 이 생수 페트병이 어마어마한 쓰레기고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정수기로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 물론 정수기에 필터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생수통보다는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수를 물 끓여 먹는 걸로. 제주도 물도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했던 토목 협회에서 제가 일했었을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용품을
그 153인가 135 그 볼펜 하나를 받으러 가도 A4용지를 받으러 가도 사무 비품 대장을 꼭 썼어야 됐었어요. 열방대학 시설팀에서도 그걸 썼었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느 사역 누가 뭐 A4용지 얼만큼 이만큼 더 쓰는구나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누가 얘기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사역은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사무용품이 열방대학에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겠구나라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열방 물품 구입할 때나 비용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예전부터 이건 좀 생각하고 있고, 사무실에 저희가 출근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 프린터 앞에 그 프린터 사용 그 일지를 한번 대장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쓰고 어느 정도로 버려지는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사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백신 3가지가 있습니다. 공존의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됐는가, 직업도 잃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적으로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쓸모없어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되는가, 상대를 과대평가하는 걸 금지해라. 여기서 상대는 누구냐면 코로나인 거죠. 그래서 상대를 반으로 접어라. 확실해지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위축되는 거 금지하고 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 확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력을 키우는 데서 내 삶의 코어 컨텐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실력을 키우는 데서 나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하는 변수, 그러니까 환경들은 변하지만 불변하는 상수인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나는 그대로 그 심지 고든 나무인 것처럼 있으면서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내가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나를 개발시키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스탑, 멈춤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달릴 때는 못 봤지만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나의 꿈을 꾸게 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김미경 씨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3번째로는 마지막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더 극심해진 게 고립, 외로움이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인 가구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나가시지도 못하고 대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 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생존뿐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통한 생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게 제가 오타가 났는데 각 사람에게는 회복 탄력성, 이게 상담학에서도 얘기하는데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이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방법들이 달리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그 다름을 인정해 주자.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 미래를 구할 수 있는 공존의 철학자 뉴후먼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과 저한테 이제 그 연결시켜 보면요. 위축과 단절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전화 사역이나 개인이 격려하고 특히 YM에서 잘하는 거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그 싸움을 계속하고 한 번의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나누고 끝낼게요. 제가 작년 올해 심리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근데 최근 저희 그 열반 플로잉 대회를 했잖아요.
이제 플로잉 날은 제가 그거를 받지 못했는데 그 전날이가 전전날 어떤 간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열방 간사니까 재정 상황 누구나 다 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쭉 쓰시면서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쭉 쓰시고 6개월 동안 저한테 그 후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재정이 올 초에 코로나로 제가 그 한 분이 재정하던 거에 딱 그 더 이만큼밖에 못 해오고 떨어진 그 재정만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과 물론 재정이 걸린 거라서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가장 민감한 거니까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그 가족의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같은 열방의 동료 이렇게 생각하겠지 생각했는데 재정이 와서도지만 그 카톡으로 온 그 메시지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아련하게 하면서 내가 살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지. 그래, 맞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헌신했던 공동체가 이런 곳이었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들이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테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서로에게 신뢰와 사랑을 주는 공존의 설사 유희원이 됩시다. 감사합니다.